오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집으로 좀 들어가죠. 이 집의 주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사망했고 이순자 씨가 혼자 살고 있죠. 그 집에 김건희 여사가 찾아간 겁니다. 자, 이 권양숙 여사 방문에 이어서 이제는 이 이순자 씨까지 찾아가는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가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허위 경력 논란 기자회견,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은 다시는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 전형적인 내조로 남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활발한 행보를 하게 됩니다. KBS 열린음악회 또 극장을 방문하게 되고요.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이때 이 사인들을 대동을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컸죠. 오늘 이순자 씨 방문할 때는 이 사인들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물 사랑을 주제로 첫 인터뷰도 했죠. 자, 이쯤 되면은 이 기자회견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2번 하면 그건 독재자죠. 김건희 여사의 봉화 방문 그 자체는 뭐 좋은 거지만 지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과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구로구청장 부인도 그런 행보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고 공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영어 잘하는 지인이 있다고 1호기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또 국민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나서 좀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런 걸 뭘 물어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I appreciate it very much. 아까 보셨던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균형을 할 수 있는 어디 쪽에? 반저하고 이렇게 한번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응답이 좀 떨어지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윤기찬 우리 부위원님,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라서 기자들에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까지 간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 하락 요인의,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 국정수행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조용한 내조가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생각에 국정에 반영되는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가치관이 국정에 반영되는 역할이 아니라서 저것은 국정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배우자이라는 지위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죠. 예컨대 뭐 현직 대통령 부인께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죠. 이것을 국정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물론
그 칼 자르듯 무 자르듯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저것을 국정 수행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논쟁이 붙다 보니까 저것을 유심히 봐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조용한 내조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이게 공개 행보든 뭐 비공개 행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예. 저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는 국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내조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다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 제2부속실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이 국민적 세금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냐 아니면 그냥 팀을 짜서 도움을 받도록 하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바기 때문에 팀을 짜서 일단은 행보를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당분간은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다만 역할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그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순자 씨를 방문했을까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잘못 언급해서 급히 사과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감정이 우리 국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공식 행보를 읽힐 수 있는 이순자 씨 방문은 과연 적절했는가? 이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대 영부인들을 모두 다 찾아간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이게 있습니다. 뭐 이순자 씨든 권양숙 여사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기는 제가 어렵다.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음절의 단어. 비선이란 말이죠. 비선. 비선 때문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사를 다닐 때 정상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공식 행사니까 저 사람 누구지? 예. 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선 논란을 일으켜버린다면은 저 행보는 매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이 봉하마을 갈 때 대동했던 사람들을 다 안 데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 된다는 잘한 것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잘한 거예요? 오늘 잘한 것이죠. 저거는 비선 논란을 일으켜버리면은 저 행보 자체가 대통령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이게 영부인을 그냥 영부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센 나라에서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인이라고 해서 물론 선택받지 않은 권력이죠.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 옆에 있으면 권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이라든가 다른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대통령의 권력에 상처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께서 움직이실 때는 좀 퍼스트 레이디다운 공식 행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 부분에 맞게 청와대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 맞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셔야지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움직여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권력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 대통령의 권력이 자의적인 권력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방문한다 그런 맥락으로만 이해해달라 정치적인 함의를 자꾸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다음 수순은 김정숙 여사인가요? 양산인가요? 가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순자 씨도 예방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인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아는 검사 출신들을 중용하고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본인이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청와대에 근무를 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희 대통령의 권한 옆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면 권력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왜 저렇게 인사를 하지?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땐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공식 행사라고 얘기하면서 예. 기자분들한테 이게 다 공지했잖아요. 그래서 풀해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식 행사죠. 이게 어떻게 비공식 행사입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빵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솔직하게 공식화 시키시고 예. 사람들 뽑으시고 국민들에게 이 공식 일정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밝히시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정도로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공약을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2부속실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시죠? 대통령 취임식 날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당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당시 알려지기로는 파평윤 씨, 그래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부탁한다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어머님 친척이 그쪽에서 뭔가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대뜸 그러면 제가 줄리가 아닌 거 알죠? 라고 얘기해서 윤호중 의원이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온 것이다라는 그 뒷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이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항의 문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뭐 줄리 얘기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은 뭐 윤호중 의원도 안타깝고 그 상태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야당 대표에게 줄리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소 저 자리에 맞지 않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사진 자체가 보여주는 부분은 어쨌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의문의 일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강신업 아니야, 강신업?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우리도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일 대통령과 또 총리와 부총리 또 민간협력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속 대통령 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전체 언론을 뒤집는 그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가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비선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정치권의 일부 논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입만 열면 대통령께서 경제 어렵다, 위중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정무 인수위의 110대 과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의 파고를 넘어갈 것인가를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첫 단추도 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 해도 되는 소통하는 건 반갑게 생각합니다. 매일 인터뷰하시고 또 실제로 국민과 소통하시는 그거로서 밥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화면들을 없애서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이슈로 정책적 이슈,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그런 실력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줄리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저는 곤혹스러워요? 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뭐 가난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이 사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 실제로 이 줄리라는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무슨 뭐 말하자면 술집에 접대부로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업을 살아갔거나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